2024년 11월 11일입니다. 작성은 3시 9분에 작성을 했고 지금은 3시 15분입니다. 머스크 관련주만 상승을 했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랠리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따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반도체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죠. 미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만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가 아마 오늘 반도체의 약세를 한 번 더 이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페타시스죠. 이스페타시스가 5,500억 유증을 하게 되면서 현재 거의 23% 가까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거기에 이스페타시스의 악재가 되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좀 보였고, 이게 하락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추정 자금이 있잖아요. ETF나 이런 자금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방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오늘 반도체가 좀 더 약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에서는 오늘 거의 5,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600억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지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535포인트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2445포인트대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8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다행히 매수가 소폭 들어왔습니다. 2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25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탈을 하진 않았다. 이것만 보면 내일 시장은 받는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확인을 해보시죠. 관심 종목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자율주행, 조선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우주항공과 자율주행은 머스크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을 탈환했고 하원마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랠리의 대표주자였던 조선주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이었죠.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 후보였던, 그렇죠?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나 근데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미러라고 리조트에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티사이언티픽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2차 전지는 좀 반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로부터 우주선에 탑재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 중인 원톤형 리튬 이온 배터리 제품은요, 스페이스X가 이르면 내년 선보일 차세대 우주왕복선 스타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스페이스X는 대부분 자체 생산한 배터리만 우주 왕복선에 장착을 해왔는데, 우주선 시장 특성상 배터리 공급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우주선에 쓸 수 있는 만큼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도 이쪽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가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국내 쪽에서도 보게 되면 중국 소비 관련주가 전체적인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지금 포스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포스코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네요. 일요일 날 그 속보 뜬 거 보면 뭐 3번 정도 펑펑펑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상황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거 마저 다 하고 말씀을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4%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게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 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반등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유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 LPG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달러 급반등 및 중국 부양책 실망감에 힘입어서 2.7% 하락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보게 되면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을 순찰하는 모습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로부터 우주선에 탑재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테슬라가 제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뭐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역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 HL만도라든가 SK오션 플랜트가 왜 가는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HL만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력주가 조금 올라갔어요. 효선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산일전기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현대차가 3%, 기아차가 1%, 현대모비스가 4%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자동차도 역시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지난 주까지는 10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다 포함을 했는데 지금 뭐 11월 11일 있잖아요. 11월도 이제 초순이 지나가다 보니 11월 달에 매수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심 종목이 10월 달에 매수 타이밍에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 넣었는데 그 종목이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11월 달에 나왔던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해 드릴 거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4월 달부터 유튜브를 계속 좀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만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보시다시피 HD 현대건설기계 11월 6일날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던 종목이었고 10월 21일날 얘기를 해드렸던 하나투어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아난티, 네오팜, HL만도, AP위성, 한미글로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뉴스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뉴스만 얘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HD 현대 건설기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건 수소 지게차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건설기계 건설 쪽은 트럼프 수혜주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수혜가 있게 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에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65,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이었던 71,0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현대 건설기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투어입니다. 10월 21일 날 관심 종목으로 나왔다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게 실질적으로는 11월 4일이에요. 근데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약세를 좀 보였고,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횡보장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49,000원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약세가 이어진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가격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3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난티 볼게요. 오늘 뭐 트럼프 이슈가 대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월 29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았다가 실질적인 매수 타이밍은 11월 6일 날 매수 타이밍에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이 저항을 돌파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전 고점 무기였죠. 전 고점이 여기였고 그 전에 지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전 고점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은 6,500원이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4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네오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다음에 상승하고 지금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그냥 좀 조정 받으면 아래쪽에서 물을 한번 타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리하셔갖고요, 12,500원을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 만약에 반등이 13,700원 위에서 끝난다면 이거는 뭐 괜찮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 시장 올라오면서 13,700원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지지선 부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에 살 것인가 아니면 13,7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뭐 다시 한번 결정을 할 건가, 요거를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HL만도는 제가 매수 타이밍을 11월 7일 날 얘기를 했죠. 이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되게 중요해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4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4만원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LH 만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목표가는 58,000원에서 58,000원 유지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북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M증권에서도 역시 6만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인도 뭐 이쪽으로 납품을 계속적으로 좀 하나 봐요. 그래서 4분기부터 성장세가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거기 뭐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반등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4만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위성 10월 31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 돌파를 하면 매수인데 그 다음 저항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요 사이. 그리고 딛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가 저항. 이 저항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17,450원, 17,450원으로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네요. IM증권에서 AP위성에 대해서 달 탐사 2단계 사업, 다목적 실용 위성 등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 증거가 수주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은 뭐 우크라 관련주로서, 우크라 재건주로서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전에 올라가다가 아쉬운 게 저항이라서 그냥 16,000원을 돌파를 하고선 날아갔으면 끝나는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5,3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18,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 18,500원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 전에 16,200원, 16,100원을 돌파를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16,100원 돌파 시 18,500원이 다음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1월 7일 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1월 7일 이날 얘기를 해드렸고, 급등해서 못 샀어요. 급등해서 못 샀는데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였고,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지가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여기였습니다. 12,200원에서 12,500원 사이가 저항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겠죠. 얼마까지? 14,500원대까지. 그래서 제가 이날 얘기를 해드렸던 것 중에 제노코라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상한가를 가고 제가 말씀을 좀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거 그 전에 그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 저항이 지지가 된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25,500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스탑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25,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목표 주가를 27,400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1월 달에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3개가 나왔습니다.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3개밖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종목은요 제노쌤이에요. 참고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그 전에 여기가 저항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거든요. 이렇게 저항. 그래서 일단은 9,800원 정도가 되면 이건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로 매수해야 되고 1,400원에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매수는 9,800원 돌파 시 손절가는 8,8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분할 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는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를 해서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6,000원 부근대까지 중장기로 끌고 간다. 이게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 매수는 9,800원, 2차 매수는 1,400원을 돌파를 할 때, 1,400원에서 1,500원 돌파를 할 때예요. 손절가는 8,800원 잡고 중장기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비추로테크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는 지금 7,800원을 돌파 시에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 손절가 4%. 1차는 짧게 8,500원, 2차 9,2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양전기. 지금 계속 저항 돌파하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2,500원 조정 시에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12,500원 부근에 매수, 단기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쉽지 않아요. 시장 쉽지 않고 뭐 변수가 되게 많은데 결국은 가는 종목 위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은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에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실적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보세요. 내년에도 뭐 경제 성장률 2%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적 나오는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